네, 안녕하세요. 저는 MLDL 파트 제너럴 멤버 강용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DTS 주제는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경험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공유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뭔지부터 보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 본업 외에 뭔가 어떤 일을 프로젝트로 계속 해나가는 걸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부르곤 하죠. 그래서 수익성 같은 것보다도 사람들이 자기가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만들어보고 싶은 프로덕트 같은 거를 실천을 해보는 그런 걸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부르곤 하는데, 그럼 바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뭔지 설명을 잠시 하면, 최대한 광고처럼 보이지 않게 이것저것 좀 조금만 내용을 넣어봤는데, 저희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 쓸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출시해서 운영하는 걸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고 있고요. 총 대학생 2명, 그리고 휴학생 1명,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고, 인앱 결제를 만들어놔서 수익도 좀 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역할까지만 소개를 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통 제가 이 프로젝트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말할 때 개발 디자인 빼고 다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 단계에서 참여를 할 때는 보통 앱의 UI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나 푸시 알림을 보낼 때 필요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결제 페이지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작성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앱 안에 뭔가 광고를 넣을 자리를 만들어서 광고 넣을 업체를 수주하고 싶으면 그런 일을 한다거나 등등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곤 합니다. 어쨌든 바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뭔가 좀 특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능을 보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인데요. 분명 저희는 앱 서비스를 하고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작 저희가 사용을 하려는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태블릿 혹은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수능을 준비하는 공부를 하는 분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좀 줄여가면서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걸 모르고 그냥 국룰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홍보를 좀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작 SNS를 통해서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많지 않구나 하는 거를 뒤늦게 알아서 뒤늦게 그런 SNS 활동을 축소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거보다도 더 심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저희는 앱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좀 알게 된 게 있었는데, 이 경우는 재수학원 같은 곳에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학원 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일부 사이트에만 접속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경우에 제가 만들어 놓은 앱 안에 있는 소셜 로그인부터 할 수가 없게 돼서 앱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제보를 주신 적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막 아이디어를 냈다기보다는 개발을 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기존의 API로 서버에서 받아오는 이미지를 막 화면에 보여줘야 했다면, 앞으로는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접속을 했을 때 한번 그 이미지를 가져오면 저장을 해놓고 계속 다음 앱을 켤 때도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대 좀 큰 수정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능을 다루다 보니 좀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정말 이 사이드 프로젝트 자체에 관한 문제였고, 또 여기에 나아가서 제가 대학교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하다 보니 좀 있었던 해프닝도 뭔가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업수학원을 하신 분들께서는 접하셨을 프로비니어스 메소드나 베셀 방정식 하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과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하다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과제를 쭉 하고 나서 바로 새로 만들 이 사이드 프로젝트 앱의 기능을 같이 기획을 하러 개발하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바로 그때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서 새벽 1시에 잠을 자려고 하는 찰나에 바로 그때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있다는 제보가 딱 이때 들어와서 새벽 1시에 자려고 했는데 그때 다시 일어나서 다른 친구와 함께 사용자들에게 문제를 조사할 구글폼을 만들고 이 앱 안에서 그거를 알릴 배너를 만들고 다시 그 후에 잘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는 현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제 제보 혹은 환불 요청 이런 것들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놓고 있어서, 특히 저희는 수능이 다가올수록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정말 제가 학교에 있든 수업을 듣든 공부를 하든 언제든지 사용자들에게 문의가 올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뭔가 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거 외에 또 이런 거 외에 제가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협업에 대해서 좀 느낀 것들도 이 다음으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GJSC 내용 그 소개에서도 지향하는 내용 중 하나로 있는 정리를 첫 번째로 넣어놨는데, 마침 또 저희 팀원들은 모두 강한 J 성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션을 사용해서 가능한 많은 것들을 가능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봤을 때 그래도 정리를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많이 해놔서 많이 해서 나쁠 건 없구나라고 뒤돌아봤을 때 느낄 때가 많았어서 가능한 많은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두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런 거에도 특히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될 때가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네요.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도 사실 개발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싶은 팀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혹은 아예 앱 안에 있는 가격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자잘한 수정이 조금씩 필요할 때는 아예 개발자 친구가 만들어 놓은 포맷에 따라서 마크다운 포맷에 맞춰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타입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코드를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저도 역시 수정을 조금씩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내가 잘 모르던 것을 사용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셋 같은 게 좀 중요했다고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번외스러운데, 무언가 내가 하기로 한 일을 내가 여기서 가장 잘하니까 해야 하는 일을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했지만, 그만큼이나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 못할 것 같을 때 혹은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 못하겠는 일이 있을 때 빨리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같이 친구들과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프로젝트를 쭉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느꼈던 점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봤을 때 사이드 프로젝트란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해 돌아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생각보다 무언가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해오고 해봤을 때 뭔가 생각보다 긍정적인 일들도 많았다는 것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로덕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생각보다 즐거운 그리고 보람 있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에 있는 것은 저희 매년 혹은 스토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긍정적인 리뷰들을 모아놓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소소하게 기분이 좋을 일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어떤 분께서는 이건 그냥 기약이 없는 계속해서 하는 팀 프로젝트와 같다라고 말하신 분이 있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더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팀 프로젝트와 다르게 뭔가 이거를 평가를 해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써있듯 정말 기약 없이 계속해서 한다는 게 좀 팀 프로젝트 학교에서 하는 팀플보다도 어쩌면 더 극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 느낀 점이었는데, 뭔가 특히 테크노 경영이랄지 혹은 경영돼 있는 경영이계 같은 수업이랄지 뭔가 모의 창업 혹은 창업 관련된 고민을 할 때 꼭 나오는 게, 무언가 좋은 주제, 아이디어, 아이템을 생각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좋은 아이템은 나오지 않고 그런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또 저는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냥 수능이라는 사업 혹은 수능이라는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마음 맞는 친구들과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되게 돼서 관심이 아주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약 2년 반 정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지금 돌아봐서 느끼기로는 오히려 꼭 좋은 주제 아이템, 사업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한다면 주제가 무엇이든 제법 괜찮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게 뭔가 본업이 아니라 사이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도 뭔가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을 자아 실현 등을 위해서 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 본업이 아니라 사이드 프로젝트라면 꼭 좋은 내가 원하는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할 기회가 있다면 그냥 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열정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걸 넣은 이유는 사이드 프로젝트라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의 열정을 어딘가에 더 쏟아보고 싶을 때 무언가 활동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를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부르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꼭 사이드 프로젝트이든 아니든 어떤 활동이든 모두들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통해서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시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